제가 가장 앞에 서두에서 그 SIM이라고 하는 그 Common Information 모델을 WMI에서 이제 이용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잠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IM 커맨들렛은 이 스탠더드 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 업체들이 하드웨어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디바이스를 다양한 운영체제 쪽에서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스탠더드 프로토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IM에 대한 커맨들렛을 이용하셔가지고 다른 넌 윈도우 디바이스를 관리하신다든지, 혹은 반대로 넌 디바이스 윈도우에서 윈도우를 관리를 또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SIM 커맨드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잠시 이제 살펴보자면, 그래서 그 SIM 커맨들렛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그 SIM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맨들렛을 그대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SIM 커맨들렛을 가지고 이제 SIM을 이용할 수가 있으신데, 그 이용할 수 있는 그 프로토콜 그 레이어를 저희가 WSMAN이라고 하는, 저희가 지금 WinRM이라고 하는데, 그 WSMAN을 그대로 또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웹 서비스처럼 그렇게 이제 이용할 수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웹 프로토콜처럼 이용할 수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동일하게 WMI에서 이용하는 그 명령을 보면, 제가 Win32의 BIOS 세팅을 가져오겠죠. 근데 이게 그 SIM 인스턴스, 즉 SIM 커맨들렛으로도 이렇게 이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이제 값을 가지고 올 텐데요. WMI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게 COM 오브젝트를 보통 이용을 하기 때문에 DCOM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랜덤 포트를 보통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하이퍼바이저 호스트 1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 시스템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뭐 2번도 가지고 올 수 있으신데, 얘는 DCOM 포트를 이용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WMI over WSMAN이라고 하는 거는 5985 포트를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이퍼바이저 호스트의 그거를 이제 WMI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이제 그 SIM 인스턴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SIM 커맨들렛을 이용하면서 저희가 WSMAN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SIM을 이제 WSMAN으로 이용할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SIM 세션이라는 거를 또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웹 세션처럼 그냥 한번 이제 열어놓으면 이제 걔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 SIM 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하기 위한 SIM 세션을 제가 어떤 컴퓨터에서든지 한번 열어놓고 제가 터미네이트 시키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도 그 해당 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즉 SIM 세션을 통해서 관리해주는 커맨드렛 이런 것들은 자기가 그 세션을 터미네이트 시키지 않는 한 어떤 PC, 어떤 환경에서든지 커맨드를 지속적으로 날리고 돌아가게끔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제 보시자면 제가 New SIM Session이라 그래서 웹 2012, DB01, DB01, 그다음에 더 많은 뭐 4대 정도 해서 DB04를 제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DB04가 실행 중인지 확인을 하고요. 네, 그래서 돌리게 되면 지금 요 4대의 그 서버단에서는 이 SIM 세션이 열려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보시면 당연하겠지만 이 4개의 세션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프로토콜은 보시다시피 WSMAN입니다. 즉 뭐 랜덤한 포트라든지 그런 걸 이용하시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이 바이오스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 지금 여기 저장되어 있는 이 세션들을 가지고 제가 이 명령어를 내리게 되면 4대에 대한 그 바이오스 정보들을 이 SIM 인스턴스 이용하셔가지고 보실 수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뭐 여기도 운영체제를 보시게 되면 운영체제 버전도 나올 수가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IM을 그러면은 SIM 커맨드렛이 뭐가 있냐라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SIM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IM 커맨드렛으로 그 보시자면 SIM 인스턴스, SIM 세션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커맨드렛도 또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즉 특정 명령어들을 이 기존의 파워쉘 2.0이나 3.0이나 혹은 1.0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다 이용하고 싶다. 근데 그걸 이제 심 세션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그 해당 심에 대한 예시가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은 그 스케줄드 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또 파워쉘 3.0에서 굉장히 좋아진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으신데요. 이제 매일 반복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잡에 대해서는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워쉘로서 구문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워쉘 스케줄드 잡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이 파워쉘 스케줄드 잡을 이용하셔가지고 특정 그 트리거링을 통해서 언제 어떤 잡을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정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리거를 만약에 매일 뭐 12시 15분에 돌겠다라고 하는 걸 또 구성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트리거링 된 구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에러를 최신 4개까지만 이제 보여주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특정 이벤트 로그에다가 긁어와서 이제 보여주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줄 잡을 이용하셔가지고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충분히 구현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다음으로 보실 부분이 그 워크플로우입니다. 워크플로우가 어찌 보면 가장 스크립트를 조금 넘어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이면 실제로 스크립트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 그게 본인일지라도 재부팅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워크플로우에 대한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 재부팅이나 아니면은 패러렐하게 여러 그 서버들에게 동시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도 이제 워크플로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베이직한 거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펑션을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펑션을 이제 실행시켜 보면 워크플로우입니다. 이걸 그냥 write output이라고 제가 써놨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 커맨드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게 간단한 그 워크플로우의 하나의 구문이고요. 당연히 뭐 이렇게만 쓰시게 되면 큰 뭐 효용 가치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중간에 체크 포인트와 서스펜드 그리고 resume 즉 특정 액션이 취하기 전에 중간에 쓸 수도 있고요. 그 액션을 변수 값으로 받아다가 다시 서스펜드에서 resume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아주 긴 그 워크플로우를 하나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이 워크플로우는 뭐 특정 구문이 이제 있을 때까지 이 기능들을 다 실현해주는 그런 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워크플로우를 중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수행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제가 15초 동안 서스펜드를 했다가 이제 다시 하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잡을 가지고 실제로 잡의 현재 지금 정보를 이제 뭐 가지고 온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resume을 다시 한다든지 하는 잡을 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워크플로우를 토대로 해서 패러렐하게 액션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인벤토리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이제 워크플로우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서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가져온다라기보다는 동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서버에서 동시에 가져올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큰 장점 중에 하나라면 이 패러렐하게 그 액션을 던질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VM을 생성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 대의 서버에 동시에 VM을 생성하게끔 그렇게도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으로 이 스크립트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지만 웹 액세스 쪽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파워쉘 3.0에서 웹 액세스라고 하면 웹을 통해서 이 파워쉘 커맨드를 날릴 수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한 효용 가치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모바일로 많이 이제 근무를 하는 현 시대 같은 경우에
뭐 모바일 같은 것으로도 이제 외부에서 원격지에서도 커맨드를 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요 웹 액세스, 파워쉘 웹 액세스라고 한 롤을 지금 방금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MVA라고 하는 사이트를 제가 파워쉘 웹 액세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구를 통해서 MVA라고 하는 사이트를 제가 파워쉘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살펴보시자면 여기에 MVA라고 하는 사이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뭐 모든 사용자에게 들어볼 수 있는 권한을 일단 제가 보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는 제가 공식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그 에러창이 한번 떴고요. 여기서 제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WinRM이 구성이 되어 있는 서버는 전부 다 가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DB4번에 있는 서버로 들어가서 이제 파워쉘 작업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는 뭐 확인해 보면 이 서버는 이제 DB04랑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웹 액세스를 통해서 실제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파워쉘이 이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 파워쉘을 통해서 자동화나 아니면은 업무를 좀 더 단순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 이용하시면서 반복적인 작업들이나 아니면 좀 더 단순화시킬 작업들에 대해서는 이 파워쉘을 이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